고속도로에서 꽉 막힌 차들 사이로 꼼짝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못 참겠어 라고 생각하며 갓길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달리기 시작했죠. 휴게소는 5km 남았고 한시가 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숨어있던 경찰차가 따라붙더군요. 큰일 났다.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졸음쉼터까지 달렸습니다. 졸음쉼터에 도착하자마자 휴지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닫자마자 급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문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많이 급하셨나봐요? 그 순간 화장실 안에서는 빠지지지직 부웅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찰은 선생님? 라며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하고 힘겹게 대답하는 사이에도 뿌아와 우웅 소리가 계속 이어졌죠.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보니 경찰분들은 이미 가버리셨더군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래도 덕분에 그날의 배 아픔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이제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저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아버지가 인스타 친구 요청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시아버님의 인스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 목록을 살펴보던 중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내 전 남자친구였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전 남자친구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함께 보던 중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았어요. 사진에는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찍혀 있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아, 내 사촌형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 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사촌형이었다니. 저는 전 남자친구와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난감했어요. 결혼식에서 마주칠 것이 분명했고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면 불편해할 것이 뻔했죠. 저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웃느라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멘붕 상태예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날 친구 2명과 함께 요즘 핫하다는 이자카야를 찾았다. 다들 한잔하자며 모였는데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다들 눈을 의심했다. 두유소주? 아니, 이자카야에서 두유소주라니? 이건 또 무슨 조합이람? 이런 건 안 마셔볼 수 없지 않겠나 싶어 2병을 시켰다. 술이 나왔다. 그런데 첫 모금부터 뭐랄까, 이거 술 맞아? 계속 마셔도 술맛은 전혀 없고 부드럽고 고소한 두유 맛만 입안에 가득했다. 야,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맛있는 소주는 처음이다.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느새 두유 소주를 7병이나 비워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슬슬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 이거 은근히 독하네? 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다 계산할 겸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두유 소주 도수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직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 소주는 안 드셨고 그냥 두유만 드셨어요. 순간 우리 셋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두유만? 알고 보니 우리는 소주를 따로 섞어 마셔야 했는데 그걸 모른 채 두유만 주구장창 들이켰던 거다. 우리는 고작 두유에 취한 기분으로 까르르 웃고 있었던 셈이다. 이자카야를 나서면서 우린 빵 터졌다. 뭐 이런 일도 추억이지. 하지만 속으론 다들 생각했다. 다음엔 그냥 깔끔하게 소주나 마시자고. 나는 병원에서 받은 친자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친자 확률이 0.0046%라니 남편이 민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결과지를 남편에게 건넸다. 남편은 결과지를 읽고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살펴보더니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혜진아, 우리 민수가 0.0046%의 확률을 뚫고 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잖아. 정말 기적이야. 나는 남편이 결과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결국 남편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몇 장을 넘겨보던 중 그날의 결과에 대한 남편의 진심이 적힌 페이지를 읽게 되었다. 오늘 친자검사 결과를 봤다. 0.0046%라는 숫자는 내가 민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민수는 혜진이 나를 속인 결과물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다. 남편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 그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날의 오해를 연기했던 것이다. 나는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당신의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 준호는 미소 지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우린 언제나 하나야. 민수도 당신도. 늦은 밤 술 기운이 달아오른 상태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 갑자기 뱃속에서 아찔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참으며 집으로 향했어. 집 앞에 도착했지만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더라.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했지만 결국 도어락은 잠겨버렸어. 그 순간 희망이 모두 사라지며 배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뜨겁고 미묘한 감각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어. 나는 조금씩 쏟아지는 것을 겨우 막아내며 길가를 서성였어. 주변을 둘러보며 급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적당한 곳이 안 보이더라. 어쩔 수 없이 길가 한켠에 몸을 숨겨 참아온 것을 쏟아내고 말았어.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닦을 것이 없는 거야. 당황한 나는 주머니를 뒤적여보니 안경 닦기가 있더라. 급한 나머지 그걸로 대충 닦고 주변을 살피며 급히 도망쳤어. 다음날 아침 술이 깬 후에도 그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더라. 흔적은 있을까? 아니면 꿈이었을까? 조심스레 현장에 가보았어. 그러나 어젯밤의 흔적이 사라져있더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의문이 들더라. 발길을 돌리는 순간 길 옆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 어젯밤에 사용했던 안경 닦기. 그 순간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 범죄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나는 그 자리에서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어. 마치 현장을 떠난 범죄자처럼.
우리 부부는 집을 사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꼭 집을 사자. 하지만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힘들었죠. 어느 날 생각에 잠긴 아내는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집도 못 살고 한 방을 노려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를 했죠. 오랜 논쟁 끝에 저희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서울 노른자 땅에 34평 아파트를 매매할 만큼 돈이 불어난 거예요. 저와 아내는 정말 기뻐했죠. 저는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장 집을 알아보고 바로 계약 날짜도 잡았어요. 드디어 계약날. 아내는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가본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계약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아내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 식탁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욕심을 부리던 아내가 비트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면목이 없다고 집을 나가버렸더라고요. 그 후론 연락도 안 되고 저도 크게 찾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한 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가끔씩 아내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신문 기사에서 비트코인 억만장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사라졌던 아내였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남겨놓은 편지의 내용은 거짓말이었어요. 갖고 있던 코인으로 집을 사버리면 더 이상 코인을 할 수 없게 되니 집을 나가서 계속 그 돈으로 코인을 투자해왔던 거였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내가 떠난 후 깨닫게 된 소중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얻은 진정한 행복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썰 풀어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30대쯤 되어 보이는 예쁜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대. 얼굴에 공덕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자기도 모르고 따라가게 됐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안 믿고 안 따라가는데 그때 자기도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자리를 옮기니까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있었대. 같이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교를 들었대. 그리곤 다시 날 잡고 보자고 하는데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녁을 먹자고 했대. 다행히 그 아줌마가 먹는다고 해서 같이 삼겹살이랑 소주를 먹는데 그 아줌마가 술에 취한 건지 울면서 말하더래.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비에 빠져서 이혼하고 돈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곤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고 있다고 했대. 그때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를 자취방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 그리곤 거기서 거사를 치르고 애를 갖게 돼서 부모님한테 뒤지게 맞고 결혼했음. 신기해서 듣고만 있다가 집에 왔는데 이게 맞는 거임? 어릴 때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가고 있었어. 차 안에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야. 지수야, 기억나니? 내가 저기 다리 밑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데려왔잖아. 엄마는 짓궂은 장난을 자주 치셔서 이번에는 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진짜 기억나는 것처럼 말했지. 네, 아줌마 기억해요. 엄마가 순간 놀라더니 돌아보면서 아주 무섭게 눈을 치켜뜨고는 뭐? 아줌마라고? 지금 내리게 해줄까? 이러시는 거야. 순간 찬바람이 쌩 불면서 차 안의 온도가 급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마치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엄마한테 버림받을 것 같은 상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 결국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속으로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다가 살기 위해 급히 외쳤어. 아니 엄마.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하.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 그래 말은 똑바로 해라 하셨고 나는 무사히 할아버지 댁에 도착할 수 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엄마랑 농담 주고받는 거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그 차가웠던 순간은 나 말곤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트럼펫 부는 게 취미시거든? 그런데 그날 사장실에서 너무 신나게 트럼펫을 불고 계셨는지 실장님이 도저히 집중이 안 되셨나봐. 사장님, 혹시 밖에서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드렸대. 사장님이 그 말 듣고는 진짜로 트럼펫 들고 옥상으로 가신 거야.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멋지게 트럼펫을 불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 거지. 결국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신고를 해버린 거야. 경찰이 출동해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물으니까 사장님이 해맑게 그냥 트럼펫 불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대. 경찰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다가 다음엔 실내에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 있지. 이 사건 이후로 우리 회사에선 트럼펫 얘기만 나오면 다들 빵 터진다니까.